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하선, 배에서 내린다 라는 뜻이죠. 지난 2월 20일 증권가에서 발간돼 주목받은 한 조선업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하선하라는 거는 조선주에서 내리라는 뜻이죠. 이 리포트에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다. 뉴스에 따른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도 조정에 대한 불안은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선주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흠칫할 만한 내용이죠. 이 리포트가 더 크게 주목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공개된 날 때마침 기세 좋게 잘 나가던 조선주 주가가 크게 고꾸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각각 10% 안팎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이 리포트를 지목하는 기사들이 나왔고요. 이후로도 새 회사의 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던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 리포트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에 비해 고평가받는 이유를 방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꼽습니다. 하지만 그 방산의 가치가 두 회사의 현재 주가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게 요지인데요. 리포트에선 그를 증명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 할인법, 일명 DCF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최근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에 비해 고평가받았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미국에서 최근 발의된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또 한투증권 리포트에서 어떤 논리로 두 회사가 현재 고평가됐다고 말하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 리포트 속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조선 3사가 주가 랠리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이 세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차별점이 있는데요. 간단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기업의 주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이 도드라집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무려 129.97%, 그리고 같은 기간 HD현대중공업은 61.17%로 많이 올랐죠. 근데 반면 삼성중공업은 48.28%, 두 기업의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난 2월 25일 현재 3사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은 이 삼성중공업이 13.2조 원이고요. 하나오션은 23조 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27.3조 원입니다. 두 회사 모두 삼성중공업보다 2배 안팎으로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또 현재 조선업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쓰는 지표가 바로 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삼성중공업이 3.41배에 불과한 반면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은 각각 5배를 넘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에서 두 회사가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월등히 고평가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두 회사의 기업 가치가 삼성중공업에 비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방산을 가졌는지 여부 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주 주가 상승 배경에 조선 방산 쪽 성장 기대감 때문인데,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은 방산을 가진 반면 삼성중공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특히 국내 조선 방산은 최근 들어서 미국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강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배경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해양 방산 시장에 한국 조선업이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최근 미국 의회에 발의된 해군 및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미국은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반스 톨레프슨 법이란 것 때문인데요. 이 법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미국을 위한 선박 자체를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또 미국의 선박의 선체나 상부 구조의 주요 요건들도 건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비 수리 또는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괌에 모항을 둔 해군 선박의 정비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그 이외의 조선소에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써있죠. 원래 이 법은 미국 조선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입법이 됐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미국 내 건조선박과 외국 조선소 건조선박 간 가격 차를 50%까지 보조하는 조선업 보조금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상선과 군함 건조 역량이 수직 하락하게 됩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면요. 1948년부터 2054년까지 계획된 미국의 해군 함정수 추이인데요. 한때 이 1000대를 넘었던 미국 해군 함정수는 2025년 현재 291대로 가장 많던 시절 대비 74%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함대는 2025년부터 2054년까지 총 292대가 퇴역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미국 해공 전력구조 평가에 따르면은
해군이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함정 규모는 총 355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배 척수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향후 퇴역할 배까지 따지면은 군함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데, 대략 350대 정도의 군함이 추가로 확보돼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 미국의 신조 생산 능력이 급감한 거를 감안을 하면은 미국 자체적으로 군함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 자체 군함을 많이 늘리려는 데는 중국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함정 대수의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중국의 함정 대수는 현재 328척,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태고요. 또 2030년까지 중국 함대는 425척까지 늘어날 예정인데 미국 함대는 290척 수준,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이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해군력이 이렇게 약화하는 것은 분명히 신경이 쓰일 만한 부분입니다. 결국 미국으로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함은 많이 필요한데 생산 능력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만큼 자국이 아닌 해외 조선소를 이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앞서 언급한 해군 및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입니다.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 핵심 목적은 이거입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를 외국 조선소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라는 거고요. 이건 법 개정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조건을 보면은 이 조선소가 나토 회원국이거나 또는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미국 내 조선소보다 건조 비용이 저렴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되고, 중국 본토에 등록된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건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국내 조선업에 직접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토 국가에서 군함을 더 만들어줄 여력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 것도 못 만들고 있고, 심지어 영국의 경우 군수지원함도 우리나라에 발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시야를 인도태평양 국가로 넓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는 아시아 내에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결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출 여력이 있는 국가가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군함 발주를 향후 해외까지 열어줄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온전히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왜 한투증권은 하선이라는 리포트를 낸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리포트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 대비 고평가돼 있다라는 데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2021년부터 나온 조선 3사의 시가총액 추이인데요. 이 보시는 회색 부분, 이 부분이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하나오션이고요. 그리고 옅은 파란색이 HD현대중공업인데요. 보시면은 2023년경부터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삼성중공업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수준이었는데 쭉 오르다가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치고 오른 게 확인이 되죠. 또 HD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중반부터 삼성중공업을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2023년 살짝 오른 이후에 지금까지 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을 지난 2월 17일 액수 차이로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은 11.2조 원입니다. 근데 반면 하나오션의 경우 그보다 무려 12.7조 원이나 높은 23.9조 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은 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시총보다 무려 17.8조 원이나 높은 29조 원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강경태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이 시가총액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을 하느냐, 한마디로 방산 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경태 연구원의 지적도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방산 차이 때문에 시가총액의 차이가 나는 건 이해를 한다. 그런데 그 시가총액의 차이만큼 실제로 미국 방위산업에서 수주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데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관련해 추가적인 자료도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미국 함정의 건조 시장의 가치인데요. 이 연구원은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함정 건조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가치 증가분을 각각 기본적으로 4.7조 원, 그리고 4.3조 원으로 잡고 있고요. 이걸 베스트 케이스로 보더라도 8.7조 원하고 7.6조 원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삼성중공업보다 무려 12.7조 원, 또 17.8조 원이나 높은 거니까 이걸 감안했을 때 두 회사의 주가가 삼성중공업 대비 너무 오버슈팅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비슷한 관점은 PBR 분석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12개월 선행 순자산을 예측해서 PBR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삼성중공업은 약 2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반면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
거의 4.5배에서 5배 수준까지 이르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납득이 되려면은 앞서 말했듯이 미국 함정의 건조 시장 가치가 이만큼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 리포트의 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한 가지 더 따져볼 게 있습니다. 바로 두 회사의 미국 방산 가치를 따지면서 사용한 툴인데요. 강경태 연구원은 앞서 언급했듯 현금 흐름 할인법,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이걸 줄여가지고 DCF라고 부르는데, 이 DCF라는 걸 활용을 했습니다. 이 DCF는 미래에 창출하는 잉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인데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간단히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리포트는 미국 방산에서 30년 동안 수주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 이 매출하고 비용, 운전자본 필요액, 설비 투자 등을 예상해서 얼마만큼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는 사업이 쭉 이어진다는 걸 가정하고 연구 성장률이라는 걸 적용해서 영속 가치를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값이 이 기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오션의 경우 30년간 잉여 현금 흐름 1.58조 원, 그리고 영속가치 3.07조 원이고요.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잉여 현금 흐름으로 1.5조 원에 영속가치로 2.76조 원을 뽑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미국 군함 건조의 가치가 하나오션 4.7조 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4.3조 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산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선 영업이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리포트는 향후 30년간 매출에서 영업이익률을 7%로 잡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7%가 아니라 8에서 9%가 나온다, 혹은 그 이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잉여 현금 흐름, 이 값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래서 이 값도 철저히 가정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30년 이후 영속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연구 성장률이라는 걸 잡는데, 이걸 1.1%를 잡았습니다. 근데 리포트에 따르면 과거 24개년간 해군 조달 예산의 평균 성장률은 4.6%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6% 그리고 리포트의 1.1%는 연구 성장률을 굉장히 상당히 좀 차이가 크다,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값 또한 1.1%냐 4.6%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DCF는 평균 자본 비용 등 많은 숫자들을 추정해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추정들을 통해서 미래 사업 가치를, 그것도 무려 30년에 걸친 값을 계산한 뒤에 정확하게 뽑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실은 리포트를 쓴 강경태 연구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강 연구원은 DCF 방식의 한계를 고려해서 시장 개화 이후에 실제 수주와 발주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슈체크팀은 실제로 증권가에서 조선업을 커버하고 있는 여러 애널리스트들에게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물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DCF 방식을 활용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긴 했습니다. 관련해 A 연구원은요, DCF란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현 단계에선 너무 불확실한 게 많다. 향후 30년을 추정한 것인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추정을 하는 게 딱히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또 이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잡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함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거의 2~3배 정도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조하면 마진율이 2자릿수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영업이익률 7% 잡은 게 맞나 싶다. 그러면서 이 30년이란 DCF 기간 동안 마진율이 1%포인트만 바뀌어도 이 최종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반면 이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한투증권 리포트가 미국의 특수선에 대해서 크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B 연구원은 DCF가 아니고선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없고, 또 영업이익률도 여타 방산업체들이 15% 정도 나올 뿐 최초 개발에 들어갈 때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6~7%로 보는 게 타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도 있었는데 이 DCF를 시도한 것 자체로 일단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련해 C 연구원은 단순히 미국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다고 마냥 좋아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오히려 DCF 같은 걸 통해서 분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 현재 조선업 기업 가치가 과거 대비 비싸진 것도 맞고 이게 함정에서 나온 게 맞냐는 걸 검증하려면 다각도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줬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내줬는데요.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DCF 방식을, 그것도 30년이라는 긴 기간을 분석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주류이긴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실상 미국의 함성 건조 시장의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DCF 방식 외에는 없다는 측면에서 그 같은 시도를 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시각도 확인이
확인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한투증권하고 비슷하게 DCF 방식을 활용해서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의 영업 가치를 산출한 리포트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미래에셋증권 정동호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 연구원은 이 앞서 30년 추정과는 다르게 10년간의 손익을 추정을 하고요. 이후에는 연구 현금 흐름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볼 건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을 해마다 좀 다르게 잡았는데 4%에서 15%까지 개선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또 연구 현황률을 1%가 아닌 3%로 잡았는데요. 이 또한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한 결과 10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을 1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속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게 8조 3천억 원 해가지고 총 영업 가치를 9조 7천억 원으로 뽑아냈습니다. 앞서 한투증권 리포트에서는 하나오션이 4.7조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4.3조니까 총 9조 원이었는데 이 9조 원이랑 값하고 큰 차이는 없죠. 다만 이 미래에셋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이 리포트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고요. 또 목표 주가를 47만 원까지 올렸는데요. 이는 리포트 발간 당시였던 지난 2월 17일 시초가 32만 8천 원보다도 43%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도 리포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정 연구원은 기존의 PBR로 산정하던 이 기업 가치를 이번에는 PER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에서 2027년 선행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평균 18,130원을 잡았고 여기에 목표 PE를 26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에서 이 PE의 20배 대비 이제 타사 대비 엔진 및 특수선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30%를 추가로 부여했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줬죠. 정동호 연구원은 이 사업별로 수익성이 두 자릿수 정도는 나와줄 수가 있고 또 수익성도 경고해서 향후 이익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PER 지표를 바꿨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한투증권하고 DCF 결과값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목표 주가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건 아무래도 한투증권이 PBR 지표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PER 지표를 바꾸면서 생긴 영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미국발 군함 건조 시장 확대 가능성을 알아봤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그 시장 규모를 얼마로 보는지를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건 사실로 봐야 할 듯하고요. 다만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향후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상수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 대비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점 또한 그런 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